제 건강에 조금 오만했습니다. 기능의학 검사를 하는데 거의 200만 원이 들었고요. 생각처럼 잘 안 나왔어요, 여러분. 영양제들이 이렇게 빨진 호주 파남보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고기를 먹진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고기를 챙겨 먹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 기능의학 검사를 꼭 한번 하시기를, 정말 여러분들의 몸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요 제 건강에 조금 오만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2, 3년 전부터 최대한 깨끗한 음식을 먹으려고, 그리고 많은 식이섬유를 먹으려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나름 실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동도 4, 5년 전부터 거의 매일매일 하고 있고, 수면은 뭐 제가 항상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자고 잘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전반적인 생활 습관이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웬만큼은 잘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 에너지 레벨을 보거나 그러면 제가 건강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근데 하여튼 실제의 나의 건강은 어떨까? 내 몸 안에 있는 뭐 수치나 그리고 이렇게 기능들 있어. 이 신체 기관의 기능 이런 것들이 너무 알고 싶어서 좀 돈을 들여서 여러분 검사를 했습니다. 저는 독일에 거주하는데 이 기능의학 검사를 하는데 거의 200만 원이 들었고요. 이 검사를 해서 제가 알아낸 거는 이제 제 몸에서 어떤 영양소들, 어떤 비타민, 무기질이 부족한지, 그리고 저의 이 신체 기관들은 잘 기능을 하는지 그런 걸 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대변 검사를 통해서 제 장 건강은 어떤지를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처럼 잘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그때 딱 드는 생각이 그러면 별로 건강하게 살 필요 없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그때부터 건강관리를 안 했으면 이 수치가 더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검사 결과가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전요, 여러분 나름 열심히 건강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뭐 조건이 안 되시거나 아니면은 뭐 바쁘시거나 이래서 뭐 가공식품을 많이 드신다거나 외식을 많이 한다거나 잠을 거의 못 주무신다거나 그러면 저보다 더 나쁜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거를 조금 공유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영양제를 따로 먹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음식을 잘 못 챙겨 드시면 좀 부족한 부분을 드실 필요는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름 굉장히 따지고 따져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부족한 영양 성분이 있어서요. 지금 이 검사를 받은 지는 2달 정도가 됐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이 안에는 제가 매일매일 챙겨 먹는 영양제들이 이렇게 빨진 호주 파남보 월화수목금토일로 돼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 몸이 어떤지, 제 상태가 어떤지를 좀 저의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 검사 이후에 제가 추가로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게요. 처음 여기 나온 게 뭐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게 이제 충분히 있는지를 검사를 했는데 적혈구가 모자르답니다. 네, 적혈구가 모자르대요. 근데 적혈구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적혈구가 우리 몸에 산소랑 그다음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건데 이게 부족하면 제가 산소와 영양분을 좀 덜 받겠죠. 저희 몸의 세포들이.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요, 여러분. 저에게는 제 영양소 중에 그 철분이 부족합니다. 네, 철분은요, 보통 녹색 채소와 붉은 고기, 그리고 렌틸콩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렌틸콩을 챙겨 먹기 시작한 거는, 잘 챙겨 먹기 시작한 거는 한 3, 4개월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녹색 채소는 뭐 매일 먹으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녹색 채소 뭐 매일 먹게 되나요? 일주일에 한 3, 4번은 챙겨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고기에 철분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고기를 안 먹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뭐 6, 7년 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철분이 부족합니다. 네. 철분은요, 그 적혈구를 만드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성분, 그러니까 중요한 그 재료예요. 근데 그 철분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적혈구가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제가 극복하기 위해서 네, 제가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뭐 영양제도 영양제지만 저는 음식을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베지테리안이었지만 제가 매일 고기를 먹진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고기를 챙겨 먹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녹색 채소는 뭐 지금 먹는 만큼 먹거나 조금 더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렌틸콩을 조금 더 자주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려고요.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영양제를 하루에 하나씩 이제 먹고 있습니다. 신장은 잘 기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의 간도 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뭐 신장도 중요하지만 간 같은 경우에는 해독을 하는 우리 신체의 기관이기 때문에 해독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계속 독소가 쌓이게 되고 독소에 의해서 뭐 살도 찌게 되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 기능이 잘 안 나타나는 건 너무 다행인 거고 그리고 이제 혈당 검사 같은 경우에서는 공복 혈당을 재는데 85로 해서 정상 수치로 나왔고 그리고 이 단 음식, 그러니까 설탕 같은 거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는지 이것도 괜찮게 나와서 네, 당뇨병이 걸릴 확률은 아직까지는 네, 낮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갑상선에 대한 검사 결과도 있는데 이것도 다행히 네, 기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단백질이 제 몸에 있는지 검사를 했는데 그것도 네, 평균 정도로 나왔고요. 네, 그리고 오메가3에 대한 검사 결과도 있는데요. 오메가3는 우리 뇌 건강에도 중요하고 피부 건강에도 중요하지만 이 염증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해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이 오메가3를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한데 저의 오메가3 잘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제가 오메가3를 챙겨 먹긴 먹었는데 사실 안 먹은 날이 더 많았어요. 그랬더니 네, 그냥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오메가3를 매일매일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뭐 생선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식품으로 먹고 있고 그 오메가3 이렇게 병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선에서 나온 거 말고 중금속 유화 때문에 해조류에서 추출한 그 오메가3를 저는 먹고 있고 또 그 안에는 중요한 EPA와 DHA가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EPA와 DHA 수치는 괜찮은데 아무튼 오메가3 자체는 조금 적어서 저는 그 오메가3 오일에다가 그 오메가3가 또 많이 들어있는 오일 중에 아마씨 오일 있잖아요. 이거를 추가로 해서 하루에 한 스푼씩 더 먹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를 보면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어떤지 제 몸에서 수치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다행히 칼륨, 칼슘은 괜찮습니다. 셀렌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망간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마그네슘 부족하고요. 구리 부족하고요. 철분 부족하고요. 아연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딱 보면요. 일단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뼈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몸에 이렇게 근육의 이완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잠에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숙면을 못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굉장히 이 잠을 못 자서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검사를 하고 2개월 전에 이제 그다음부터 마그네슘을 이 영양제로 먹어주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이후로는 거의 항상 잠을 잘 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마그네슘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좀 잠을 못 잤던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리와 철분, 그리고 아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분 따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영양제로 먹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셀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굉장히 많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정말 신기한 게 제가 한 1년 넘게 거의 매일매일 그 브라질넛을 먹고 있거든요. 브라질넛 하나면은 그 1일 권장량 셀렌을 다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진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이거는 그래서 확실히 셀렌은 잘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비타민 A, B, C, D, E, H, 코엔자임이 쭉 나와 있는데요. 다행히 요거는 제가 다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수치가 100 이상 넘는 게 안정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88.8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기가 되면서 골다공증 많이 걸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타민 D를 충분히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비타민 D를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도 그래서 비타민 D는 이 수치가 평균 안에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매일매일 1000IU, 2000IU 정도는 먹어주고 있어요. 비타민 H라 하면 결국 비오틴인데 이 비오틴과 코엔자임이 수치가 잘 나왔어요. 그 이유는 제가 작년 초반부터 해서 좀 헤어가 많이 가늘어지고 볼륨이 없어지고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헤어, 피부, 그리고 손톱 그 영양제를 검사하기 전에 한 6개월 전부터 먹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비오틴 당연히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코엔자임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6개월 전부터 복용을 했더니 요거의 수치는 꽤나 높게 나왔습니다. 이 비오틴은 정말 헤어 건강에 너무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코엔자임 같은 경우에도 뭐 헤어나 피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제가 그 약을 먹으면서부터요, 다시 모발이 조금 두꺼워지고 강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약의 성분을 다시 한번 봤더니, 뭐, 당연히 비오틴과 코엔자임도 들어있지만, 제 몸에 부족했던 그 여러분 철분, 아연, 이런 것들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충분히 들어있진 않지만 그래도 제 몸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 채워줄 수 있을 정도는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제 머리가 빠지고 가늘어졌던 게 제가 그전부터 가지고 있던 이런 철분, 그 다음에 아연, 구리 결핍 때문에 내 머리카락이 점점 약해진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때는 제가 이런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지만요. 그리고 또 제가 체크를 한 게 저의 항산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그 활성산소가 되게 많이 몸에서 분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받을 때도 그렇고 나쁜 음식 먹을 때도 그렇고 또 환경오염도 그렇고 하여튼 거기다가 저는 또 승무원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에 좀 더 노출이 많이 되죠. 근데 저의 항산화 능력은요, 뭐 그냥 그래요, 여러분. 뭐 아주 나쁘진 않지만 316으로 해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근데 나쁜 거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 저 항산화 식품 참 많이 먹거든요. 얼마나 더 먹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양으로 채우긴 조금 어려우니까 항산화 식품으로 유명한 뭐 블루베리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조금 더 추가로 매일매일 좀 자주 먹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저의 성장 호르몬을 쟀는데요. 성장 호르몬도 평균치에 있지만 뭐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잠을 잘 자거나 근력 운동을 많이 하면 성장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고 아니면은 우리 단식 있죠. 단식을 해도 성장 호르몬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러지 테스트를 했는데요. 모든 음식에 대한 알러지 테스트를 한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알러지 그거 몇 개를 했는데 달걀에 대한 좀 그 알러지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우유에 대한 알러지도 살짝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달걀과 우유, 유제품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참, 저 우유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안 마신 지는 오래됐는데, 달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완전식품으로 너무나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잖아요. 이 달걀 알러지 반응을 내 몸에서 한다면, 이거는 뭐 아무리 좋은 음식이지만 내 몸에 들어가면 내 면역 체계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식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검사 이후에
달걀을 따로 챙겨 먹진 않아요. 뭐 가끔 케이크를 먹는다든지 그럴 때는 굳이 피하진 않지만 최대한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뭐 우유 같은 경우에는 안 마신 지 오래됐고, 그래서 음식 민감도 검사, IgE 테스트라고도 하죠. 요거는 꼭 해보시길 바래요. 왜냐면 이 달걀 그리고 우유 이런 거 제가 먹었을 때 여러분 뭐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설사를 하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몸에서는 이 음식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먹어도 괜찮아요. 검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러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드셨을 때 항상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음식들 있죠. 이런 거에 대한 음식 민감도 검사는 꼭 해보시고 내 몸이 그 음식에 민감하다 이러면 그런 음식들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런 음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면역 시스템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쪽으로 아팠을 때 그쪽으로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이 면역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음식 민감도 검사는 좀 꼭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혈액을 통한 검사였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대변 검사입니다. 여러분. 네, 딱 보세요. 좋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일단은 제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지예요. 별로 안 다양합니다. 빨간 건 아니지만 주황색에 와 있어요. 그다지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선생님이 찾아낸 게 장내 미생물이 다양하진 않지만 특정 몇 가지가 굉장히 양이 많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의 장 다양성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제가 그 섬유소가 들은 음식은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안 되는 애들을 많이 키우긴 했나 봐요. 그런데 일단 제 장은요, 좀 더 다양한 박테리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건요, 여러분. 저도 뭐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 환경을 좋게 만들려면, 그러니까 좋은 박테리아를 많이 만들려면 두 가지가 일단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죠. 그래서 뭐 김치나 사워크라우트 그리고 유산균이 많이 들은 음식들, 뭐 나또 요거트, 케피아 뭐 이런 것들을 드셔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좋은 균이 내 몸에 들어왔으면 이거를 키워줘야 되고 먹이를 줘야 되는데 그게 곧 섬유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유질이 많이 들은 뭐 통곡물이라든지 그리고 과일, 채소, 견과류, 콩류 이런 거 챙겨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좋은 균이 프로바이오틱스로 들어왔다고 해도 먹이를 주지 않으면 이것들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검사를 한 이후에 하고 있는 게 이 유산균 음식을 더 많이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좀 돌아가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는 요거트, 하루는 김치, 하루는 사워크라우트, 하루는 콤부차 등등 해서 최대한 다양하게 좀 이걸 바꿔주면서 먹어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유산균 약으로 나온 거 여러분 먹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먹어줍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그래서 이제 요거 챙겨서 매일 하나씩 먹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섬유소가 많이 들은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사실 제가 충분히 먹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 성인 권장량이 30g인데 저는 하루에 보통 평균적으로 30에서 40g 정도는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 이상은 못 먹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진짜 배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먹는 대로 먹고 있고, 근데 거기다 제가 추가로 한 가지 하고 있는 게요, 식사를 하기 전 1시간 전에요, 아침 저녁으로 차 전자피를 한 티스푼으로 한 스푼을 먹어주고 물을 한 500ml 정도 마셔줍니다. 이 차 전자피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굉장히 그 식이섬유가 많아요. 그런데 이 식이섬유는 일단 장 청소를 해주고요. 그리고 장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포만감을 줘서 다이어트 효과에도 좋고요. 장내 유익균이 성장이 잘 되게끔 촉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의 장 건강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있고요.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다시 이 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변 검사를. 그러면 좀 장 건강이 지금보다는 좋아지고 또 좀 다양한 장 미생물이 생겨 있기를 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어떠셨나요? 네, 제 몸의 이 수치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게 되셨는데, 별로죠. 네, 사실 제가 한 것만큼 제 몸에 그런 수치들이 좋지 않게 나와서 좀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몰랐으면 여러분, 저 계속 마그네슘도 안 먹었을 테고, 몰랐다면 또 이렇게 철분이라든지, 아연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로 계속 제가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머리카락도 더 빠졌을 수도 있겠죠. 피부도 더 주름이 많이 생긴다거나 그랬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경제적 여건이 되신다면 이 기능의학 검사를 꼭 한번 하시기를 제가 권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200만 원까지 아마 안 갈 거예요. 저는 독일에서 해서 조금 더 가격이 비싸게 나왔고, 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이 항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신 다음에 나에게 꼭 필요할 것 같은 그런 것만 이제 하셔도 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내 몸의 비타민과 무기질이 얼마나 부족한지,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요거 확인하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몸에 대사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뭐 신장 검사라든지, 그리고 갑상선, 간, 혈관, 그러니까 제가 받았던 이런 검사 있죠? 이런 것들은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의 장 건강을 알아볼 수 있는 이 배변 검사, 장 검사, 그리고 알러지 테스트, 그러니까 음식 민감도 검사 정도는 꼭 하시길 바라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금속 및 독소 검사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환경 독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쓰는 화장품도 그렇고 먹거리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그리고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생선, 우리가 자주 먹는 그런 생선에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내 몸에 독소 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만약에 많이 쌓여 있다면 독소 배출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 유행이라고, 어떤 영양제가 유행이라고 그거를 드실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말 여러분들의 몸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턱대고 내가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으시거나, 컨디션이 좋아도 저처럼 좀 내 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꼭 이런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 안을 좀 들여다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좀 채우셔서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시는 새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